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2달 반이 흘렀죠. 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규 확진자는 86명이 증가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명, 2달 반 만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가 이렇게까지 당초 2달 반 전에는 이렇게까지 확산될 거라고는 미처 예측을 못했던 부분들이 대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여러 예측이 있었죠. 그 한 외작 투자 회사에서는 2만 명을 한 적도 있었고, 예. 그보다 더 큰 숫자를 예측한 것도 있었지만, 다행인 것은 이 대구 경북이나 특정한 종교 시설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나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민적 방역에 대한 참여로 많이 줄였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여긴 통계적인 그런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뭐냐면 대구 경북 지역이나 특정한 종교 지역의 확진자를 빼고 나면은 네. 이 그래프를 빼고 보시면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폭발적인 확산세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소규모지만 지속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대부분의 인구가 몰려있는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작지만 계속 그래프는 우상향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두려워하시거나 좀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확산되는 재감염의 지수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예. 폭발적인 증가를 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우리가 그 속도의 확산세를 늦추는 데는 성공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요. 좀 저희가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서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의료인으로서는 처음인데 일단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의사분들이 의료진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거 남다르게 또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하시는 의료진분들, 꼭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들, 네. 병원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께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북 경산에서 내과 개원의로 네.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그 중에도 의연하게 의원을 여시고 환자분들과 호흡을 같이 하시다가 확진을 받고 유명을 달리하시는 선배님께 너무너무 그 마음이 아프고 또 유족분들께 그 마음에 그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사실 의료진들이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건 맞습니다. 저도 매주 일요일마다 선별진료소에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 제가 있는 곳이 아마 지금 바로 최전선에서 바이러스가 노출되고 아직도 어떤 환자가 있는지 모르는 곳에서 검진을 하고 검체를 받으시는 모든 의료진,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은 의료진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먼저 건강을 지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마치 그거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으로 나가서 하는 것처럼 의료진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민 여러분께 조금 더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저는 이런 의료진의 안타까운 소식도 있지만 일부 격리를 해야 되는데 격리를 무시하고 나가시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예. 우리 이렇게 숭고한 목숨을 바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분들의 뜻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자가격리 수칙을 안 지킨 분들 이야기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들이 이제 30명을 넘어선 단계입니다. 근데 아직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데 저희가 지역사회 확산 단계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좀 알아내야 이게 차후에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왜 그렇게 좋은 병원에서 첫 번째 그걸 찾지 못하느냐, 연결을 찾지 못하냐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아주 초반, 2월 초중순 같은 경우는 이게 연고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 내 감염으로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환자의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려운 게 우리는 첫 번째 확진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병원에서 첫 번째 확진되신 분이지 그분이 첫 번째 감염자인 거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따라서
다행인 것은 병원에서 용기를 내서 병원을 일찍 닫고 환자분들을 안전한 곳을 모시고 지금 그림에 나오신 것처럼 모든 그 직원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네.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점은 다행이고요. 끝까지 이 연결고리를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확산된 다음에는.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이나 차후에도 그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단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나오고 나라와 병원에서 괜찮다고 다시 환자를 모신 때가 되면은 병원을 다시 이용하시는데 문제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또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목욕탕에서 대중 목욕탕에서 감염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원에서도 그랬고 의정부 성모병원 근무했던 확진자도 그랬다고 하네요. 이게 뭐 워낙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니까 대중 목욕탕 운영하시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으실 텐데 이게 당초 코로나19는 비말 그러니까 침방울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욕탕에서 이렇게 감염되는 사례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우리 2월 중순에는 수영장 얘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수영장에서 감염된 사례가 있으니 결막으로도 또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물안경을 써야 되냐. 한참 동안 수영장을 안 가고 했습니다. 예. 사실 이 대중 목욕탕은 밀폐된 공간이고 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하기 쉽지 않은 곳이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밀폐된 공간에 장기간 오래 있고 또 더운 곳에 있다 보면은 호흡이 빨라지면서 이 호흡기의 비말, 코나 입으로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밀집된 장소, 환기가 되지 않는 곳, 비말이 상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 물로 감염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물로 감염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차치하고 다만 이 지금 특수환경입니다. 사실 고온 다습한 사우나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물 있는데 만약에 목욕탕에 나 혼자 있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밀도가 좀 있고 다수의 인원이 이 비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곳에 있다고 하면은 PC방이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 노래방과 같은 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 감염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치료기간 관련해서도 궁금한 게 있는데 한 달 반 전쯤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31번째 확진자가 지금 신천지 교인이었던 그분이 지금 2달 가까이 입원을 하셨는데 아직도 퇴원을 못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사람마다의 차이로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퇴원이나 완치 또는 이제 격리 해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그 PCR이라고 하는 예.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것에서 바이러스가 2번 이상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임상적으로 완전히 회복됐을 때 우리가 퇴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2015년 때 의사 선생님이 한 분 대형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감염이 돼서 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은 5개월 동안 입원을 하셨었습니다. 사실 현재 이 환자분의 이 31번째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진료 기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아마도 이 폐 기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자발 호흡이 어려운 상태 예. 거기에 더불어서 임상적으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완치 판정 또는 격리 해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어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해외에서 우리 교민들이 매일매일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고 있고 정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또 자가 격리를 의무화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지키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찰에서 이 자가격리 위반하면 보건당국에서 고발하기 전에도 경찰에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정도니까 이미 이제 자가격리한 분들이 2만 명이 육박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면 또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포, 세균, 바이러스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 그 유럽의 한 의학자, 산부인과에서인데요. 손 씻기를 하고 산모를 보자. 그게 이제 산옥열을 줄이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일부 제자들과 일부 의사들은 그걸 무시하고 손을 씻지 않은 채 산모를 모셨죠. 나중에 이게 결국은 데이터가 모이다 보니까 손을 씻고 환자를 본 쪽에서는 산모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났지만 예.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산모 아이가 죽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데이터로 나왔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상황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만약에 현재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14일 또는 21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내 몸에 아주 미량에 있던 바이러스가 남에게 감염시키거나 본인 증상이 나타날 만큼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입국했던 당시에는 바이러스의 양이 많지 않아서 예. 음성으로 보이거나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즉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서 남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코드 제로, 살인과 같은 강한 범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발동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헛이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아까 말씀 처음에 유명을 달리하신 대구 경산 지역의 선배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외에도 100여 분의 의료진이 지금 입원 치료 중이고 중증인 분도 아직도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사투를 벌이시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아무 생각 없이 물 사러 나가거나 아니면 본인 하나가 같이 격리 중에 식사를 하러 나가서 지인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주 한 달 전에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옮겼던 그 네. 첫 번째 고리처럼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격리하신 분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본인이 그 또 다른 1번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말고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탈리아 교민분들도 지금 자가 격리 2주간 시행 중인데 이제 워낙 해외에 오래 있다 국내로 들어왔다 보니까 뭐 짜장면이나 이런 배달 음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하는데 이걸 금지했다고 하거든요. 잘한 선택이라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우한에서 들어오셨던 교민분들 감사하고요. 그분들 정말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또 지역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 이제 교민분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권리를 찾고 건강을 찾고 안심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을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에 따라서 코로나19 우리가 지금 알아가는 과정인데 예.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이 서로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따르는 게 좋죠.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에 지금 유학을 하러 오는 외국 국적의 학생들도 그 규칙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적의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보이지 않는 이웃들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12일 뒤면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제 다들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될 텐데 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코로나19가 좀 두려워서 혹시 사람 많은 데 가서 감염될까 봐 안 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리고 가야 된다면 참정권을 본인이 그걸 좀 존중해서 투표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시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지도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제작진께서 이 질문지를 주셔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국민의 참정권으로서의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것, 그다음에 또 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선거 방법이 현재까지 방역 당국이 낼 수 있는 안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다행인 거는 우리가 여러 예전의 경험을 보면은 우리가 사전 투표라든지 하는 형식에서 본인의 투표구가 아닌 곳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다만 지금 이것은 각 지역구 또는 정당 연동 비례제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가 다른 예를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이 투표용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드라이브 스루를 활용해서 그것을 미리 신청한 사람들을 사전 투표 형식으로 일정하게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받는 방법 또는 각 대선거구에 일정한 장소를 맡고 그분이 미리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신청된 표를 미리 준비해서 개인 확인을 하는 방법들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입장에서는 참정권의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음이 정말 안타깝고요. 그리고 일단은 투표를 하러 가시게 되면 저도 이제 그림으로 받아봤는데 굉장히 보고 이해하기 쉽게 돼 있더라고요. 네. 먼저 확인하고 손 씻고 장갑 쓰고 마스크를 잠깐 내려서 확인하고 그리고 투표하고 나와서 마스크 벗고 그다음에 거리를 두고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가신다고 하면은 이번 투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간대가 몰리지 않게 하는 방법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약국에서 줄을 섰던 지난주까지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투표 과정은 문제 없을 거로 생각되고 네. 참정권 제한에 대한 부분은 드라이브 스루는 아니면은 대선거구에서 개인 확인을 통한 그 각 지역 선거구별의
투표용지를 준비하는 방식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자가 격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이 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8일까지 신청을 했으면 우편으로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위에 분들은 아예 이제 권리가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한강같이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다가 선별 투표소를 만들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좀 전문가로서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보십니까? 우선 인천공항에서 우리가 걸어와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워킹스루라고 하죠. 예. 그러고서 그게 한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방역 당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기가 지나는 곳이라고 하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아주 낮고 네. 그리고 그것이 사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 인천공항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이 오픈된 열린 공간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동하는 방식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동하는 방식이 있어서 지금 그 며칠 전에 대구 경북 쪽으로 갔었던 우리가 그 구급차 분들이 이제 각 지역별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네. 자기 원래 지역으로 이제 배치가 새로 됐는데 만약에 이 참정권에 관련된 부분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적극적 참정권을 시행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어디 계시는지 지자체에서 알고 있고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투표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환자분들을 이송했었던 구급차를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의 코로나19 소식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우리 국내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이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될 만한 해외 언론 보도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유 교수님의 견해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 굉장히 저명한 신문인데 언론인데 여기서 일본이 도쿄올림픽이 연기가 된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코로나19 감염된 확진자들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는 뭐 공교롭게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의 검사 그리고 추적 치료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면서 의료 붕괴를 막았다. 그리고 10분 이내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특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데 반면에 일본은 확진자의 통계가 일그러져서 정책 판단에 사용을 못한다라고 아사히신문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죠? 사실 일본은 이 재난과 방역에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언짢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지진, 해일, 여러 가지 방책이 많이 돼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19 전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2015년에 일종의 예방접종을 맞은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정부가 차곡차곡 의료 전문가와 그리고 방역 대책을 물론 100%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차곡차곡 쌓아왔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저널리스트에 쓴 글을 보면은 이 희망을 주는 것보다 대규모 감염이 있을 때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하에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나왔던 경험을 더했고 거기에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하는 거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개인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없다라고 말하기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니까요. 예. 하지만 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차이는 우리 국민이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미국도 지금 상황이 참 심각한데요. 처음에 코로나19가 그 미국 내에서 발생할 초반에 정부에서 마스크 쓸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좀 번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초기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그 어떠한 정책적 또는 경제적인 측면을 더 많이 중요시했는데요. 네. 실제로 미국 CDC 질병관리본부와 질병관리를 대통령을 6명을 모시면서 했던 그 고령의 센터장님이 계신데 네. 그분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방역이 가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을 전 세계로 공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심각으로 올렸던 것처럼 어디서 WHO가 팬데믹 선언하기 전에 미리 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무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의 선택에 따라서 좀 늦었던 것이 사실이죠. 다만 미국 국민들도 저는 글로벌 시티즌 표현을 쓰는데 결국은 이 지구에 사는 우리 이웃이고 또 미국에는 대한민국 교포분들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앞으로라도
제대로 된 방역과 개인 방역을 할 수 있는 물품 지급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예. 같이 공조해서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국내 한 병원에서 얼마 전에 그 완치자의 혈장을 통해서 이것을 바이러스 저항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혈장 치료법을 실행을 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첫 임상 시험을 또 했다라는 오늘 그래서 관련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접종을 완료했다라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한 의료진, 연구진들의 이런 노력들이 조만간 제가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혈장 치료에 관련된 거는 혈장이 뭐냐? 우리가 피를 이렇게 뽑으면 이게 빨간 피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거기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그냥 제가 환자분들 이렇게 표현돼 건더기들 네. 그거를 제한 나머지 액체를 혈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환자분 중에서 자가 면역으로 특별히 약물 치료나 이런 거 없이 네. 스스로 코로나19에 감염 확진이 됐는데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사람의 건강한 혈장을 뽑아서 그 혈장을 처리한 다음에 중증 환자들이 재주입을 하게 된다면 예. 이거는 대한민국 영화 감기에도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헐리우드 영화 컨테이전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건 정말 영화에만 나오는 거지 상용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은 혈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같은 혈액형이나 혈장 간의 그런 이식 연대 방향으로 인한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충분히 있습니다. 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우리나라에서 두 해 또는 세 해의 예에 대해서 치료의 경험이 있었고 일부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과 일부 논문이 없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다행인 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 대형 병원에서 세계의 세 예를 통해서 지금 발표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다른 물론 이 혈장 치료도 중요하고 백신도 중요하고 치료제에 대해서 현재 임상이 치료되는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성입니다. 지금 정말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대규모 발상과 엄청난 사상자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위험성을 갖고라도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이것이 상용화되기 위해서 네. 전 세계에서 누구나 인간의 권리로서 약을 안전하게 먹고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담보로 하는 예방접종과 약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요. 앞으로 좋은 소식은 나올 거라 생각되지만 우리는 이 일반적인 백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적어도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네. 신속 임상으로 약이 허가되는 데는 12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룰이기 때문에 성급한 기대보다는 조금 더 인내를 갖고 네. 자연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그다음에 개인 방역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의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